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함수에다가 세 개의 함수를 더 추가를 했죠. 스탁 인포, 스탁 히스토리, 그리고 스탁 레커멘데이션스까지를 추가를 했고요. 추가를 했고, 이 함수들을 GPT 펑션 컬링 기능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tools라고 하는 목록을 제공을 해야 되죠. 목록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형식으로 함수에 대한 정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드는 형식은 type, function. 일단 크게는 type과 function이에요. 그 다음에 function 안에 다시 딕셔너리. 펑션의 딕셔너리에는 name, description, parameter. 그리고 parameters는 다시 딕셔너리. 딕셔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type, properties, 그리고 required.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거를 각각의 함수들마다 만들 거고요. 첫 번째, 스탁 인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인포. 스탁 인포는 우선 타입 써줘야 되겠죠. 타입은 펑션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펑션 안에는 다시 어떤 속성들을 갖냐면 name이라고 하는 속성. 여기 뭔가를 채울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네. 뭔가를 채울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한 설명,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디스크립션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로 채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파라미터즈고 여기는 딕셔너리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하나씩 채워보죠. 이름은 get, y, 야후 파이낸스, 그다음에 스톡 info 이게 우리가 제공한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함수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게 GPT가 잘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야후 파이낸스 이용하는 거고 야후 파이낸스의 기업 정보를 어, 반환한다. 뭐 이런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더 자세하게 적어주면 적어줄수록 펑션 컬링 요청할 때 적절한 함수를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자, 여기 이 함수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고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첫 번째는 타입이라고 하는 걸 먼저 써주셔야 돼요. 타입은 오브젝트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파라미터 이름들은 properties라고 하는 속성 안에다가 딕셔너리로 주시면 됩니다. 딕셔너리로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필수 파라미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파라미터스, 타입, 오브젝트, 프로퍼티즈, 딕셔너리, required는 리스트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함수를 만들 때 위쪽 가서 보시면요. 예전, 예전. 파라미터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요거 하나만 어디에다 작성해 주시면 된다. 프로퍼티즈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름을 직접 쓰시면 돼요. 파라미터 이름을 직접 쓰시면 됩니다. 티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다시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안에 다시 딕셔너리 넣으셔야 돼요. 이 딕셔너리 안에 넣어줄 값이 타입, 문자로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딕셔너리에 대한 설명, 디스크립션을 써주셔야 돼요. 디스크립션도 문자로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음, 이거는 뭐 작성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파라미터스, 타입, 프로퍼티스, 리콰이어드, 프로퍼티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티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의미로 이건 하긴 안 여기서는 뭐 줄바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기 좋게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보기 좋게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설명 부분인데 티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 티커의 의미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파이낸스 기업 정보를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아, 티커 종목 티커 문자는 티커 문자열 적당하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목의 문자열이다. 주식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예제를 더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어떤 문자열들을 써주면 되느냐 그런 예제를 뭐 괄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아마 애플 같은 경우에는 AAPL 이게 애플일 거예요. 이게 애플일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까 아마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문자열들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아, 애플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이폰 17이 출시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던데 아직 예약 판매인가? 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티커 문자열을 이렇게 종목에 대한 티커 문자열을 받는 게 문자열 타입으로 받는 게 티커라고 하는 파라미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quired는 이 프로퍼티에 있는 그 파라미터 이름들 중에서 필수로 전달을 받아야만 되는 것들.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얘는 반드시 전달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위쪽에 우리가 함수를 만든 거를 보면 인포를 호출할 때 여기에 값을 안 주면 티커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겠죠. 얘는 필수 아규먼트란 말이에요. 필수 아규먼트. 그래야 티커를 생성할 수 있고 티커를 생성해야 인포를 찾을 수 있고 인포의 문자를 리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required n은 이 이름, 티커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펑션에 대한 정보가 끝났습니다. 위쪽이랑 형식 다른 거 있나요? 빠진 거 있나요? 혹시 타입, 펑션 있고 name, description, parameters, name, description, parameters. 그다음 parameters 안에는 type, properties, required, type, properties, required. 그리고 properties에 하나밖에 없죠. 위쪽에서는 타임존이 있었고 여기서는 티커가 있고 타입 설명해주고 디스크립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history. 히스토리 잠깐만 다시 보면 히스토리는 여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아규먼트 파라미터가 티커라고 하는 아규먼트와 period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는 전부 다 필수. required예요. required. 자, 그러면 여기서 작성을 해보면요. 작성을 해보면 순서를 볼까요? 순서는 일단 타입, 여기에 문자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문자에는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되고 함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키가 펑션. 펑션에 들어가는 게 딕셔너리. 그렇죠? 그다음에 펑션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들어가는 게 name. 당연히 문자일 테고, 그다음에 description. 당연히 문자일 테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스. 파라미터스. 파라미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딕셔너리.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죠? 자, 이제 하나씩 채워보면 이름은 get, 야후 파이낸스, 스톡, 히스토리가 함수 이름이고요. 설명은 여기서는 이것도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야후 파이낸스의 어떤 기업, 주가, 정보를 반환한다. 파이낸스에서라고 할까요? 파이낸스에서 기업의 어떤 해당 기간 동안의 주가 정보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기업을 찾기 위해서 티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 동안의 주가 정보이기 때문에 피리어드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유추가 되겠죠. 그리고 반환하는 거는 주가 정보를 반환한다. 주가 정보라고 하면, 주가 정보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아마 여기 있었던 게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값들, 다른 것들도 더 있어요. 일단 생각나는 게 이 정도여서, 그날에 장이 시작이 됐을 때의 주식의 가격, 그 다음에 그날의 장이 끝났을 때 주식의 가격, 하루 동안의 최고가, 하루 동안의 최저가, 그 다음에 거래량도 있었죠. 거래량. 뭐, 자세하게 적어주면 자세하게 적어줄수록 그 GPT가 펑션 컬링 요청을 할 때 더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함수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파라미터스는 우선 타입은 무조건 오브젝트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즈가 있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딕셔너리로, 그 다음에 required, 필수 파라미터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돼요. 이게 파라미터스 안에 있는 형식입니다. 파라미터스는 세 개의 키를 갖는다는 뜻이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키,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키, required라고 하는 키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파라미터 두 개가 있었는데 둘 다 우리는 필수로 할 거예요. 그래서 티커 필수다. 그 다음에 피리어드 필수다. 요거 먼저 작성하고 넘어갈까요? 이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을 어디에서? 프로퍼티스에서 해주시면 돼요. 프로퍼티스에서.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파라미터의 이름을 키로 하시면 돼요. 티커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이름을 키로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피리어드니까 피리어드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으로 딕셔너리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었죠. 위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 부분이 뭐가 달라졌냐면 위쪽에서는
위쪽에서는 티커라고 하는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커 하나만 딕셔너리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파라미터가 한 개이기 때문에 키 밸류 아이템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는 티커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있고 피리어드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있으니까 티커에 대한 설명 딕셔너리로 만들어주고 피리어드에 대한 설명 딕셔너리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딕셔너리와 딕셔너리를 다시 딕셔너리로 만듭니다. 이게 프로퍼티스의 구조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티커 여기는 일단 타입 문자열이고요.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형식은 똑같아요. 디스크립션 하고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피리어드도 마찬가지. 타입 피리어드가 무슨 타입이냐를 주셔야 돼요. 우리 문자열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설명이니까 설명은 당연히 문자열로 만들어야 되고 두 개가 형식이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티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여기는 피리어드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주가 정보를 감안하기 위한 종목의 티커 문자 양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위쪽처럼 예제는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피리어드는 그 주가 정보를 조회할 기간이죠. 주가 정보를 조회할 기간이죠. 기간을 작성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아니면은 5일, 5일, 그다음에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주면 된다라는 예제를 만든 겁니다. 보셨죠? 그러면은 그 GPT가 펑션 콜링을 요청을 하면서 아규먼트를 보내줄 텐데 아규먼트라고 해서 보내줄 텐데 아마도 어떤 아규먼트를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예제에 해당하는 걸로 보내주게 될 거예요. 네, 두 번째 함수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색하셔가지고요. 어떤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예제 템플릿이 있을 거고 수업 시간에 제가 작성해 드리는 것도 일종의 템플릿인 거죠. 그 템플릿 복사해서 복붙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붙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부분을 찾으셔서 함수 이름 바꿔야 되는구나. 함수 설명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 프로퍼티 이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바꿔야 되는 부분들만 그 템플릿 안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함수입니다. 마지막 함수고요. 여기도 첫 번째 키는 타입 펑션이다 라고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펑션에 대한 설명은 딕셔너리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펑션에 대한 설명은 또 이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펑션에 대한 설명이 문자열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최소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함수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겠죠. 함수를 호출할 이름은 무엇이냐?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규먼트들을 어떤 매개 변수에다가 전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정보들을 주는 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
드리겠죠. 네, 여기 함수 이름은 get, Yahoo Finance, stop, 그리고 recommendation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거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이 함수 이름하고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하고 같아야 되겠죠. 다행히 파이참이라고 하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이 잘 코드 추천을 되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추천하는 단어 목록에서 찾아서 쓰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야후 파이낸스의 애널리스트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정보를 반환한다. 종, 어, 어떤 해당 종목에 해당 종목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가들의 추천 정보. 그래서 추천 정보는 뭐 매수도 있을 거고 매도도 있을 거고 현상 유지도 있겠죠 등등등 뭐 다른 정보도 있죠. 이런 추천 정보를 반환한다. 이런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스 n은 형식을 지켜주셔야 될 게 우선 타입,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가 딕셔너리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required인지 아닌지를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의미가 뒤쪽에 전달되는 게 오브젝트라는 뜻이에요. 여기 펑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타입 펑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뒤쪽에 있는 게 펑션에 대한 설명이라는 뜻인 거고 여기 타입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여기 프로퍼티에 대한 게 프로퍼티가 오브젝트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프로퍼티는 하나밖에 없죠. 티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티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주시면 되냐면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무슨 타입인지 그 다음에 어, 떤 정보들을 줘야 되는지 디스크립션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주시면 되는 거죠. 파라미터 하나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가 무슨 데이터 타입인지 그리고 파라미터에는 어떤 값을 전달하는 건지 타입과 설명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필수이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필수가 아니면 그냥 비어있는 형태로 남겨두시면 돼요. 여기도 우리는 필수로 할 거기 때문에 티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만 두 개의 아규먼트가 필수였고 여기는 한 개의 아규먼트만 필수인 거죠. 네, 티커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보는 애널리스트 추천 정보,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티커 문자예요. 티커 종목 티커 문자열 사용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뭐 애플, 아마존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다 된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그 툴 목록이 전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몇 개의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개의 딕셔너리, 두 개의 딕셔너리, 세 개의 딕셔너리, 그리고 네 개의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딕셔너리 4개를 갖는 리스트. 그게 툴스예요, 툴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얘를 누가 이용할 거냐? 여기 펑션 콜에서 이용을 할 겁니다. 펑션 콜에서 이미 툴스는 임포트를 했죠. 그죠? 임포트를 했고, 그런 변경된 내용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청을 보낼 때, 챗 컴플리션 요청을 보낼 때, 여기 있는 툴스는 4개의 도구 목록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게 되겠죠. 그죠? 함수 이름이 하나만 임포트가 되어져 있네요. 나머지 3개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src lab 7번 그리고 모듈 이름은 gpt functions 그리고 임포트 할 거는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첫 번째 info 그 다음에 history 그리고 recommendation 얘네들도 우리 소스 코드 안에서 이용이 되겠죠.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었듯이 stock info나 stock history나 stock recommendation 추천하는 사용하는 그런 코드가 이 모듈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임포트 하고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코드를 위에서부터 살펴보면서 어디를 수정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 볼게요. 자, GPT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GPT 클라이언트한테 챗 컴플리션 요청을 보낼 때 모델, 메시지, 툴스를 아규먼트로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리스판스를 받죠. 여기 코드가 변경될 게 있을까요? 툴의 목록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가 바뀔 건 없죠. 그죠? 바뀐 리스트를 받아올 거니까 임포트가 바뀐 리스트를 받아올 거고요. 바뀐 리스트 아이템 4개를 갖는 리스트가 아규먼트로 전달될 거니까 여기에 코드는 바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갈까요? 오픈 AI 객체를 생성하는 것도 여기서 바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초기 메시지 작성하는 것도 바뀔 게 없죠. AI 비서다 설정해 주는 것도 바뀔 부분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죠. 만약에 비어있는 문자열이면 다시 입력하세요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이 엑짓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밑으로 오겠죠. 그죠? 음. 여기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유저 역할의 메시지로 추가를 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메시지는 요거예요. 어, 여기다가 시스템 역할의 메시지만 있었는데 유저 역할의 메시지를 추가를 하죠. 컨텐츠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이 되겠죠. 네, 그걸 가지고서 요청을 보내죠. 챗 컴플리션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고 이 응답에는 컨텐츠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펑션 콜링이 필요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면 이 리스판스 안에 컨텐츠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가 들어있을 때는 아마 툴 콜스가 넌이 되어져 있을 때일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리스판스 안에 컨텐츠가 넌이고 툴 콜스가 있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GPT가 무슨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냐면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제공해주는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경우예요. 그래서 툴 목록을 툴 호출, 그죠? 도구 호출 목록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이런 도구들을 호출해 주세요라고 목록을 줘요.
자, 여기서 뭘 했나요? 여기에서 반복문 사용하죠. 첫 번째 툴, 두 번째 툴, 세 번째 툴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요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반복문 안쪽을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구 호출의 아이디와 그 다음에 펑션 콜링을 하기 위한 펑션 이름과 그 펑션에다가 넘겨줄 아규먼트들을 찾습니다. 이걸 찾았으면 자, 여기 메시지를 컨텐츠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함수의 이름이 get current time이면 이 부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스탁 함수의 이름이 스탁 인포다 그러면 바뀌는 부분은 어디만 바뀔까요? 컨텐츠에 넣어주는 내용만 스톡 인포 메서드로 호출한 결과값을 바꿔주시면 되죠. 나머지 롤, 콜 아이디, 네임을 세팅해주는 부분은 코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함수를 get current time을 호출하든, 그죠? 아니면 start info를 호출하든, 뭐 start recommendations를 호출하든, 메시지를 어펜드 할 때 요 세 가지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맞죠? 네. 아이디 가져와서 아이디를 여기다 직접 넣는 거고, 함수 이름 가져와서 가져온 함수 이름을 여기다 넣는 거고, 달라지는 부분은 함수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채워지는 컨텐츠가 달라져요.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어펜드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를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 패스, 엘리프가 있겠죠. 펑션, 네임이 같다. get, yf, stop, info가 있었죠. info. 이 경우에는 패스. 또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죠. 펑션, 네임이 같다. get, 야후 파이낸스, stop, 히스토리가 있었죠. 히스토리. 인 경우 패스. 그 다음에 엘리프, 펑션, 네임이 이게 아마 제일 길었던 이름. get, yf, stop recommendations.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여기 네 개의 패스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그, 각각의 함수들을 호출한 리턴 값들만 받아올 거예요. 리턴 값들을 받아와서, 그 다음에 append 하는 부분은 if, elif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들여쓰기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하나 왼쪽으로 밀었어요. 탭 하나를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들여쓰기를 바꾸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드래그 하시고 탭을 하면 들어가고요. 쉬프트 탭을 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탭은 오른쪽, 쉬프트랑 탭을 같이 하면 왼쪽.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찾아주시면 돼요. 위치. 자, 그리고 각각의 패스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서는 함수 호출 결과만 저장을 할 거예요. 자, 변수 이름을 뭐라고 만들 거냐면 펑션 리절트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 거예요. 펑션 리절트는 여기서는 함수 이름이 get current time이니까 get current time을 호출하면서 여기에 뭘 넣는다? arguments들 중에서 여기는 아마 타임존이었죠. 타임존. 펑션 콜링 함수 호출 결과를 저장한다. 함수에 저장하는 거죠. 함수 이름이 바뀌면 결과값도 달라지겠죠. 변수 이름은 똑같이 펑션 리절트라고 하는 똑같은 변수에다가
여기에서는 get stop info 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파라미터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파라미터 이름이 ticker.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절트만 저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보시려면 함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요. 여기는 아규먼트 몇 개예요? 티커랑 기간. 그죠? 티커랑 피리어드 있었잖아요. 그래서 argue, month, 그 다음에 키값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 이름이 그 딕셔너리의 키값으로 아규먼트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구 이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프로퍼티즈가 있는데 티커가 있고 피리어드가 있다. 이게 키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규먼트에서 티커를 찾겠다. 아규먼트에서 피리어드를 찾겠다. 이 이름은 우리가 제공한 이름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티커와 피리어드라고 했으니까 GPT도 우리한테 아규먼트를 줄 때 키값으로 티커, 피리어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마지막 함수는 펑션 리절트는 여기서 레커멘데이션 추천하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여기서 티커만 있어. 제공되어지는 함수들이 더 있다면 여기서 더 엘리프를 더 늘려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공하는 물론 그 if, elif가 아니라 다른 문법을 사용하셔도 되죠. 다른 문법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함수 이름들을 비교하는 코드들은 똑같이 존재해야 돼요. 뭐 case when 이런 걸 쓰셔도 되겠는데요. 쓰셔도 되고 아니면 if, elif로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필요한 거는 그 GPT의 펑션 콜링, 펑션의 이름이 우리가 제공한 어떤 함수의 이름이냐라고 비교를 해야지만 어떤 함수를 호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수를 찾아서 호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어디서 사용하려고 이 변수를 만든 거냐면 이 변수 이름 어디다 써주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어펜드, 펑션, 역할, 컨텐츠 여기죠. 여기를 뭘로 넣어준다? 펑션 리절트로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코드들은 그냥 놔두고 바뀌는 부분만 변수로 선언해서 그 부분만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전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엘리프를 더 추가를 한 거고요. 얘네들 끝난 다음에 메시지 추가한 거를 넣었습니다. 넣었고 이 코드는 지금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반복문 안쪽에 있는 코드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청하는 펑션 콜링이 두 개가 있으면 펑션 역할의 메시지가 두 개가 어펜드가 될 거고요. 요청하는 펑션 콜링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추가가 되는 것도 세 개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하는 횟수만큼 펑션 역할의 메서드가 그 개수만큼 리턴이 될 겁니다. 어펜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펜드가 다 끝나겠죠. 반복문 끝나서 어펜드가 다 끝나면 우리는 시스템 역할로 자, 이제 결과를 다 만들었어.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결과를 내가 줄 테니까 답변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메시지를 GPT한테 보내면 GPT가 컨텐트가 들어있는 메시지를 보내주겠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챗봇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챗봇에서 출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맥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시지 컨텐츠를 어펜드를 하시면 돼요. 그 툴스 목록을 하는 부분은 코드가 많이 추가가 됐지만 여기는 생각보다 코드가 많이 추가가 되진 않았어요. 거의 반복적인 기계적인 코드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정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해서 현재 시간 정보가 안 나오면 안 되죠. 현재 시간은? 하고 물어봤어요. 아, 잠깐만요. 뭐지? API 키가 있다고요? 노출이 됐나요? 어, 어딘가에서 API 키가 자동으로 만료가 돼버릴 수가 있는데, 어허, 얘를 가져오는 거는 다 똑같은데, 똑같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나요? 그럼 API 키 새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몇 분한테 제가 그 이메일로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메일을 검사를 하나, 이메일이? 혹시 누군가 기터브로 공유하신 분 계세요? 제 API 키를? 오픈AI에서 이런 거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GitHub에 API 키가 올라왔느냐, 아니 뭐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그런 게 발견되면 바로 만료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API 키가 만료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API 키를 새로 발급을 받아서 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테스트하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 저희 30분까지 쉬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코드만 먼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료가 된 것이야.